이거죠. S&P 500이 161%가 올라갔단 말이죠. 그 기간 동안에요. 그만둘 때까지요. 주가는 그 당시에 371%가 올라갔어요. 어찌됐건 뭐 다른 이유가 다 있다손 치더라도 결과적으로 보면 시장의 2배를 이긴 게 지금 밥 아이거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에 있을 때마다 밥 아이거는 뭘 했냐면 대규모 소위 인수합병을 했죠. 대표적인 거가 그 시기에 있던 거가 많은 분들이 아시죠. 픽사 있죠. 만화 영화. 픽사가 이제 디즈니 이길 수 있는 만화 영화라고 애니메이션 했던 건데 그걸 인수해 버렸잖아요. 그리고 스타워즈 아세요? 루카스 필름 그런 거 있고 그다음에 마블 이런 것들을 인수하면서 그냥 경쟁력을 유지했는데 여기서 이제 약간 비판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간 7시 8분 지나고 있습니다. 월가의 소식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양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제 밤 사이에는 사실 뭐 시장 이슈도 물론 뭐 국제관계 몇 가지 있었지만 네. 디즈니가 가장 이슈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디즈니가 어저께 이제 우리 시간 오후 뭐 이렇게 갖고 그쵸. 발표를 했잖아요. 그때부터 모든 것이 밥 아이거의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여하튼 한편에서는 디즈니라는 주식이 있었고요. 또 한편에서 오늘은 테슬라의 오욕적인 어떤 네. 주가가 있었습니다. 여하튼 오늘 그것들이 주가 어떤 재료 전체적 이슈보다는 종목이 오늘 시장을 좀 끌고 간 하루가 되겠습니다. 여하튼 3대 지수가 지난 금요일 날 하루 반등했었는데요. 다시 하루 만에 다시 하락하는 모습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다우는 0.13%, S&P 0.28% 내려갔고요. 나스닥은 1% 떨어졌습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11개 섹터에서 많은 분들은 많이 떨어졌겠지만 섹터 숫자로 보면 올라가는 섹터가 더 많습니다. 그쵸. 그것은 그만큼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느끼는 심리와 일단 냉정한 지수와는 약간 거리감이 있더라라는 정도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부터 잠깐 하겠습니다. 중국의 통계 이런 걸 믿을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요. 그래서 더 많을 수 설마 있죠. 여태까지 6개월 동안 한 명도 사망자가 없었겠습니까? 코로나가요. 네. 여하튼 6개월 만에 지금 코로나의 사망자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또 광주라든가 베이징 이런 쪽에 대규모 또 제한 조치 이런 것들 공장 이런 것들 그리고 락다운 이런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발표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러다 보니 중국 관련된 주식들 중국에 대한 것들 공장에 있는 것들이 많이 좋지 않았죠. 그 대표적인 것은 테슬라가 거기 또 엮였죠. 실제로 보면 테슬라는 지난 실적 그 3분기 생산이 모자란 때부터 주가가 흘러내린 데다가 거기다가 최근에는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주주 입장에서 보면 딴 데 눈을 팔리고 있잖아요. 지금 정신이. 그러니까 그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있죠. 거기다가 4분기 생산에 눈높이를 낮춰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면서 오늘 6.8%가 떨어졌는데요. 이런 기록 쉽지 않습니다. 네. S&P 500 하락률 1등입니다. 지금 거꾸로 1등이고요. 2등이 뭐냐면 역시 중국의 효과가 컸다라고 보는데 에스테로도도 지금 6.2% 하락률 2위입니다. 3위는 페이팔이 있었지만 4위가 또 그런데요. 그저께 제가 코보 말씀드리면서 코보가요. 중국에서의 매출이 비중 가장 높은 기업 중 하나를 말씀드렸잖아요. 이 오늘 중국 관련 것들이 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 2, 4위가 대표적인 중국에 관련된 영향이 있는 것들이라고 많이도 우리가 분류하는 것들이거든요. 마침 이것들이 최근 특히 코보나 이런 것들 중국 관련주들이 최근에 보면 중국에서의 무슨 전인대 대위라서 조금 회복될 수 있다 얘기하면서 미국에서도 카지노 관련 같은 막 올랐었잖아요. 그런 것들 줄줄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중국이 뭐 내년 이후에 좋아진다는 얘기 많이들 기대하고 있고 아마 이거는 대부분의 우리나라 증권사에서도 그런 얘기 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만 저희는 잘 그쪽에 대해서 아이디가 없어서 말을 안 드리고 있지만 여하튼 중국 관련 기업들의 어찌됐건 어떤 원초적인 어떤 변동성은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나서 대응하시는 게 맞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좋을 수 있죠. 올해도 상대적으로 보면 버텼으니까요, 중국이. 하여튼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은 잘 좀 본인 우리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의 리스크라든가 본인에 대한 확신 이런 걸 보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 가장 특징적인 움직임 보였던 디즈니 얘기를 좀 더 해볼 텐데요. 네네. 사실 밥 아이거가 몇 년 전에 이제 떠났을 때도 사실 디즈니 주가가 별로 안 좋았었잖아요. 그때 확 빠졌었죠. 그때는 언제였냐면 그 2020년 2월에 네.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딱 저거잖아요. 팬데믹 때잖아요. 그리고 뭐 그 전에 예고는 했지만 어찌됐건 운이 그렇지만 그 팬데믹 때 떨어졌죠. 여하튼 이 오른쪽 이제 밥 아이거가 되고 어저께 이제 다시 귀환이 됐고요. 밥 채팩이 어저께 바로 즉시 쫓겨난 사람이죠. 아, 체이백 입장에서 약간 억울할 것 같아요.
억울하죠. 물론 시기가 너무 발표문에 안 좋았는데. 보면 그동안 어려운 시기에 노고에 감사드리고 뭐 이런 얘기 그렇게 하지만 해석은 이제 쫓겨난 거죠 지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운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시기적 운도 없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지만 다만 미국 영화나 미국 미드 이런 걸 보면 항상 그 싸움이 많잖아요. 그 이사회를 보면 뭐 잘 나가는 스타가 싸우고 밀어내고. 밀어내는 거 보면 항상 보면 우리 회사의 가치가 떨어졌다. 아니 만들어 우리의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하는 거가 뭐겠습니까 결국은요. 상장 회사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시가총액으로 하는 거고 상장회가 아닌 경우는 회사에서 받고 있는 외부의 평가를 갖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지금 밥 체이팩은 약간의 좀 썰렁했다라는 거죠. 그것들이 어땠는지 좀 한번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바바이거는 그냥 직업 자체가 그냥 CEO라고 얘기하는 소위 전설적인 CEO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2000년에 이분이 이제 디즈니의 프레지던트 사장으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2005년에 CEO에 취임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딱 정식으로 디즈니 CEO가 된 이후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S&P 500이 빨간색입니다. 이건 그냥 오늘까지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저께까지요. 2020년 동안에 16년 동안에요. S&P 500은 그만두고 이제 최근까지 보겠는데요. 실제로 보면 이거죠. S&P 500이 161%가 올라갔단 말이죠. 그 기간 동안에요. 그만둘 때까지요. 주가는 그 당시에 371%가 올라갔어요. 어찌됐건 뭐 다른 이유가 다 있다선 치더라도 결과적으로 보면 시장의 2배를 이긴 게 지금 밥 아이거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에 있을 때마다 기억하시 이런 왜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그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밥 아이거는 뭘 했냐면 대규모 소위 인수합병을 했죠. 그래서 대표적인 거가 그 시기에 있던 거가 많은 분들이 아시죠. 픽사 있죠. 만화 영화. 그러니까 픽사가 이제 디즈니 이길 수 있는 만화 영화라고 애니메이션 했던 건데 그걸 인수해 버렸잖아요. 그리고 스타워즈 아세요? 루카스 필름 그런 거 있고 그다음에 마블 이런 것들을 인수하면서 그냥 경쟁력을 유지했는데 여기서 이제 약간 비판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밥 아이거는 결국은 콘텐츠로 승부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의 또 다른 콘텐츠를 또 대응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지난번에 실적 발표도 소개해드렸지만 바로 그 콘텐츠 부분에서 지금 적자가 난 거거든요. 지금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비판적인 분명히 있습니다. 여튼 이분은 161% 올라갈 동안 20년 동안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죠. 주가는 올라갔던 반면에 밥 체이팩은 S&P 500이 일본 운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떤 경우 억울해요. 제가 체이팩이면 난 억울하고 할 것 같아요. 그러죠. 이럴 수는 있죠. 누가 뭐 쌓아놓은 거를 나는 처리하다가 지금 이랬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시쳇말로요.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누가 쌓아놓은 거를 나는 이렇게 했다. 네. 이 사람이 디즈니 플러스를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디즈니 플러스를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 전에 만들어 놓고 갔잖아요. 근데 문제는 냉정히 보면 여기 올라갈 때는 디즈니 플러스 때문에 올라왔단 말이죠. 그쵸. 그때는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누가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 됐건 S&P 500이요. 이분이 재임 기간에 27%가 올라갔거든요. 근데 보면 디즈니 주가는 29%가 떨어졌고 수많은 또 구설수에 있었던 것도 사실이란 말이죠.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금년 2월 3월에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반영이 안 되지만 소위 기억하실지 모르시겠지만 있겠지만 그 플로리다에서 소위 동성애에 대한 것들 네. 언급하지 말라는 법안에 대해서 대처에 대해서 또 설왕설래가 많이 있었고 싸움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네.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주가는 재미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있었고요. 또 최근에 보면 여기가 아직은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구독자 수는 더 많아졌어요. 넷플릭스보다 합쳤을 경우에 ESPN과 훌루를 합쳤을 경우에 구독자는 많아졌지만 이번에 이제 가격을 또 올렸단 말이죠. 가격을 올렸는데 그게 일부 무료 그 광고 없는 것보다도 딴 타사보다도 비싼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어찌 됐건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 바바이거가 오늘 시작과 동시에는 $100까지 올라갔죠. 뉴스만으로 급반등을 했었습니다. 물론 종가에 보면 6% 하락으로 됐는데요. 여튼 이런 것들에 대한 긍정적인 주가의 영향은 결과론적으로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CEO의 역할이 어느 정도냐라는 거는 항상 보면 기억하는 것은 스타벅스의 하워드 슐츠를 얘기하잖아요. 이번에 하워드 슐츠 컴백이 발표된 게 3월 17일이고요. 딱 CEO에 들어온 건 4월 20 며칠부터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발표 이후에 이때가 이제 양봉이 좀 났었고요. 이거 주봉입니다. 났다가 좀 쉬었다가 좀 다른 거보다 먼저 좀 올라가 있죠. 사실 그 스타벅스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식을 찾으실 때 6월 15일 요 언저리가 저점이었잖아요. 이건 이제 먼저 저점이 있습니다. 요거가 5월 달인데요. 요 6월 15일 언제 저점을 치고 안정적으로 올라오는 거가 좋은 주식입니다. 지금의 현 상황에서 보면.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 선도하고 있는 게
스타벅스죠 지금이. 그래서 이렇게 하워드 슐츠 같이 그런 효과가 있을지, 물론 하워드 슐츠는 내년도에 그만둔다고 또 얘기했지만, 그래서 이런 하워드 슐츠 같은 그런 요번에 또 놀라운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 소위 마법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기대감이 분명 있죠. 있고 그것에 대한 반영이 분명히 있습니다. 월가 오늘 반응 보면 월가에선 디즈니에 대해서 디즈니요. 월가에선 대부분의 긍정적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목표 주가를 바꾸고 그런 건 없는데요. 특이하게 모펜 나탄슨이라는 증권사가 있는데요.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바로 매수를 올렸어요. 이분은 쉽게 얘기해서 밥 아이거에 대한 칭송론자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오늘의 레포트를 하면서 발표문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약할 때 어떻게 써 있냐면 밥 체이팩이 들어선 이후에 자기네는 단 한 번도 디즈니에 대해서 의견을 낸 적조차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분이 밥 아이거가 옴으로 인해서 자기네는 매수 의견을 다시 올리면서 이제부터 다시 제대로 한다면서 목표 주가를 $120 제시했고요. 모건 스탠리나 뭐 웬만한 곳이 다 긍정적인 시각이 여전히 유했고 기대한다 얘기를 했어요. 다만 JP 모건도 다 목표 주가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매수 의견 여전히 갖고 있지만 추격 매수는 그렇지 곤란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이거 뉴스 갖고 추격까지 매수는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JP 모건 그 정도는 약간은 한 발짝 물러서는 모습. 너무 흥분할 필요 없다. 다만 여기도 이제 바바이거가 이제 나오면서 다양한 쪽에서 자기의 의사를 밝힐 거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고 경영을 어떻게 하고 새로운 혁신적인 것을 보여주겠죠. 이런 것들. 특히 말씀드렸다시피 이분은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콘텐츠에서 승부를 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영화나 이 콘텐츠가 다 마이너스 나고 있으니 지금 그걸 어떻게 살릴지에 대한 소위 청사진, 꿈과 희망을 어떻게 보여주냐에 대한 평가는 지금 오늘 올라간 것은 뭔가 하리라는 기대감이고 이 JP 모건에서 얘기하는 건 그래서 뭔지를 보여줘야 된다. 네. 뭐 장기적인 그렇지만 추경 매수는 바람직하다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디즈니의 주가가 이제 거의 $100 선까지 다시금 좀 바짝 붙어 섰는데 네네. 이 종목이 $180까지 올라갔던 주식이라서 네. 과연 향후에 밥 아이거의 귀환으로 디즈니의 또 향후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간시가 몇 가지 좀 볼까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디즈니만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 우리가 아시는 대부분의 기업들 중에서 배당을 꾸준히 줬는데 배당을 지금 어찌됐건 팬데믹 때문에 안 주는 기업이 있어요. 맞아요. 그게 디즈니. 바로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보잉입니다. 보잉. 보잉은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라에서 정보를 받으면서 너 이거 주고 나서 딴짓하면 안 돼. 그래서 못 줍니다. 그래서 이제 캐시플로우가 좋아졌는데 이번에 캐시플로우가 순현금으로 플러스가 나고 있어요. 지금 이번에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회사에서 얼마 전에 얘기했어요. 2025년부터 배당을 줄 수 있다 얘기했어요. 보잉이요? 그러니까 앞으로 멀었죠. 2025년이 앞으로도 2, 3년 지나야 됐지만 그래도 뭔가 청사진을 제공했는데 아시다시피 디즈니는 특이한 기업입니다. 미국 기업은 거의 준다 그러면 대부분이 3개월에 한 번씩 줘요. 그리고 특이한 기업이 매달 주는데 여기 6개월에 한 번씩 주거든요. 6개월? 반기? 네, 그러니까 6개월에 한 번씩 배당을 주는 특이한 기업인데 이 기업이 지금 팬데믹 때 배당을 중지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까지 얘기가 없어요 지금요. 좀 나아져야지 배당을 그렇죠. 주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디즈니의 본격적인 상승은 레스 타이밍은 배당을 주진 않더라도 네. 배당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해야 되겠다. 그게 저는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그 시점부터의 그 주가 퍼포먼스가 좀 기대된다. 아니면 이제 이 양반이 진짜 뭔가 보여주면서 콘텐츠를 수익성을 회복시키는 것을 보여줘야죠. 왜냐하면 지금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것은 디즈니 월드 이런 것들, 물론 상해 이런 거 약간 슬로우하더라도 디즈니 월드나 디즈니랜드 다 오픈했단 말이죠. 그리고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정상화된 거가 그런 크루즈는 다 잘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래서 지금은 오롯이 필요한 거가 소위 스트리밍이랑 영화예요, 영화. 이런 쪽에서 제대로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일부에서 부정적 시각은 그때 그게 지금은 별로 없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힘과 지금은 스트리밍 시장은 완전히 바뀌었고 그리고 지금은 넷플릭스라는 거가 완전히 지금 콘텐츠를 장악하고 있는 거대 공룡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디즈니가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라고 한번 보셔야 되겠죠. 보여주세요. 바바이거. 왜냐면 네. 디즈니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입니다. 이거 아이들 물려준다고 엄청 많이들 매수한 종목 중에 하나잖아요. 많이 있죠. 네, 네. 대부분이 이제 그 자제분들은 뭐 사겠냐 그러면 디즈니 사신다는 분이 그쵸. 꽤 많았죠. 네. 네. 지금은 많이 갖고 계시고. 보여주시길 네.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월가의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네, 골드만삭스는 최근에 이제 10% 정도 반등을 한 거 아닙니까? 올해
주 반등이 크게 보면 3번 정도 있어서 3월에 한 번만 했었고요. 또 한 번의 반등이 이제 6월달에 강력한 반등이 있었죠. 한 17% 정도 네. 반등이 있었고 이번에 10% 정도 반등을 했는데 반등 랠리의 에너지가 좀 소진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것들이 또 있어야 되는데 이건 역설적으로 보면 악재도 없지만 호재가 나올 것도 12월 초까지는 별로 없다 최소한. 12월 초에 고용 보고서 그리고 12월 1일에 PC 개인 소비지 그때 나올 때까지는 뭔가 별로 없을 거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이요.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거를 어떤 사람은 호재도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악재도 없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지난 금요일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에 쇼핑 결과, 그러니까 이번 주에 시작하는 블랙 프라이데이가 기대 이할 가능성이 분명 있다는 거죠. 지금요. 그리고 내년이면 이분도 골드만스 내년이면 새로운 강세대에 대한 희망의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년은 이분의 단어는 호프란 말을 썼어요. 내년의 주식시장은 호프예요. 기대감. 그리고 이 부분은 마이클 윌슨도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4년에 대한 큰 장에 대한 준비가 내년일 거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그러니까 새로운 불장에 강세장에 새로운 희망이 언제 시작하냐면 지금보다 주가 낮은 수준에서 시작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골드만삭스랑 모건 스탠리의 시각이 그냥 싱크로가 한 99%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반대되는 시각은 오펜하이머입니다. 오펜하이머는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대표적인 것이 세 곳이 있습니다. 펀드 스트릿, JP 모건, 오펜하이머인데 오펜하이머는 최근의 반등 랠리는 2023년에 대한 기대감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소매 판매가 좋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에 따라서 4분기 GDP도 플러스 오타가 나네요. 플러스라는 거를 하고 있고요. 결국 리세션이 피할 수 있다는 성장이죠. 플러스 성장. 결국 리세션을 피할 수 있다란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름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내일 이제 수요일이니까 네. 다음 날이 이제 그 추수감사절이고 네. 블랙 프라이데이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쇼핑 관련한 이야기를 이번 주에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제 지난주에 금요일 날 한번 말씀드렸고요. 오늘 추가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도비라는 곳이 있지. 어도비는 여러 가지로 일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도비가 온라인 쇼핑에 대한 데이터를 합니다. 그 카드 결제 이런 거 얼마나 결제하는 건데 여기는 온라인만 합니다. 온라인만 하는 곳인데요. 이번에도 이제 매출이 늘어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생각보다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소매 판매는 6에서 8% 했는데요. 여기는 그보다 더 낮습니다. 2에서 5%, 2.5%밖에 늘어나지 않는다는 얘기하고 있고 여기는 미국의 100대 온라인 소매점의 85%를 분석하는 뭐 엄청 다 집계를 합니다. 그래서 얘네가 매일매일 그 추수감사절 전날, 추수감사절 당일,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먼데이 제일 많이 팔린 걸 발표합니다. 이미 먼저 발표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한 2주 전에 베테랑데이 있었잖아요. 베테랑데이에서 제일 많이 팔린 게 뭐겠습니까? 딱 이것부터 보겠습니다. 역시 에어팟이 1등했죠. 제일 많이 팔린 게 1등입니다. 아까 에어팟이 이번에도 아마 남은 그 데이로 따지면 4일 중에 한 이틀 정도는 탑5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겠고요. 에어프라이어는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인기니까요. 에어프라이어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겠고요. 요건 이제 인형이거든요. 서프라이즈 LOL 서프라이즈 돌즈는 매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애들이요. 여자 애기들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들어가는 거고 네. FIFA도 이제 간헐적으로 들어갑니다. FIFA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다른 게 들어가는데 온라인 게임도 하나씩 들어가거든요. 월드컵이기 때문에 또 피파 다시 그렇죠, 한번 그렇죠. 그래서 하시겠죠. 요거의 자세한 내용은 아마 매일매일 네. 그 끝나자마자 발표되거든요. 그때마다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쇼핑 시즌 맞이해서 관련한 지표까지 쭉 확인해봤습니다. 오늘도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